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감갑점의 분포와 평균 분포 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을 좀 다쳤는데 아직 완벽하게 낫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좀 급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목소리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볼꼬집기와 팔꿈치 뒷부분의 꼬집기 중 어디가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볼을 꼬집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감갑점은 피부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나 신체 부위에 따라 감갑점의 분포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피부 감각이 예민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감각 호문큘러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감각이 민감한 신체 부위는 크게 그리고 감각에 둔감한 신체 부위는 작게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팔과 같은 경우는 감각이 둔감하기 때문에 작게 제작이 되었고요. 여기 손이라든지 입술, 혀 같은 경우는 감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요. 이쑤시개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요. 감갑점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올리세요. 세 군데다 할 건데 첫 번째는 손등에다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손바닥에다 할 거예요. 마지막은 손가락에다 할 거예요. 손가락 끝에. 어떤 걸 확인하는 거냐면은 감갑점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으면 왠지 인식을 해요. 이 두 개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자,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이게 두 개의 느낌이에요. 느껴지세요? 두 개가 다 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볼게요. 몇 개가 나왔어요? 한 개. 두 개의 느낌이 날 때 말하면 돼요. 한 개. 두 개. 이 정도 길이가 얘는 감갑점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등의 거리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제가 찍은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찍었다가 놓으면은 여기 손 찝힌 거 요 정도죠. 요 정도. 자, 이제 손바닥 한번 해볼게요. 자, 손바닥 하는데 이게 두 개의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몇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느낌. 엄살 부리지 마요. 네. ABC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손가락 하는데 이게 두 개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몇 개? 두 개 같아요. 두 개 같아요? 그러면은 1mm도 안 되는 거예요. 얘 감각점은요. 다른 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 한 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두 개죠. 이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좀 넓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중간 정도 됐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좁아요. 그러니까 감각점이 가장 예민한 데는 이 손가락 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각점이 가장 중감한 데가 손등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등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거리감으로 해서 이제 단위 면적 감각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체크해 보면 돼요. 알았죠? 이거를 한 5분 정도 한 실험을 드릴 텐데 주의할 점. 이거 안 돼요. 당연하죠? 뒤져라. 이거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그시 누르고 계속 막 눌러서 돌리면 아파요. 당연히. 날카로워요. 이거 생각보다. 알겠죠? 그래서 아프지 않게끔 감각을 느낄 정도로만 하시고 두 개의 감각을 먼저 느끼게끔 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끔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시작합시다.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사실 이 영상이 정확한 실험은 아닙니다. 다만 피부 부위에 따른 감각점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손으로 이쑤시개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쑤시개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느껴지는 거리가 손바닥에서는 6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는 2mm죠. 손바닥보다는 짧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손등에서는 8mm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손등이 가장 긴 거리로 측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사람마다 피부 환경에 따라 이 감각점의 거리나 간격 순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 손을 봤을 때 손바닥, 손가락 끝, 손등 중에 가장 예민한 부위와 가장 둔감한 부위는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최소 거리가 가장 짧을 때 가장 예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길 때 둔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일수록 당연히
감각점의 수가 많습니다. 단위 면적당 감각점의 수가 손가락 끝이 가장 많고요. 손등 같은 경우는 최소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장 둔감하고 감각점의 수가 가장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쑤시개가 한 개로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쑤시개 두 개 사이에 감각점을 하나만 찌르고 있으면은 당연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쑤시개 두 개가 감각점을 두 군데를 찌르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두 개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 감각점이 분포하는 최소 거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쑤시개가 한 개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쑤시개 두 개 간격 사이에 감각점이 한 개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쑤시개가 한 개로 느껴진다면은 이쑤시개 두 개 사이의 간격에 감각점이 한 개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피부가 예민한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가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한 부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는 위에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는 이제 감각이 둔감한 부위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정리하면은 제 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손가락 끝에 감각점의 거리가 가장 짧고요. 단위 면적당 감각점의 개수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손바닥은 중간이고요. 손등 같은 경우는 감각점 간의 거리가 가장 멀고 단위 면적당 감각점의 수도 가장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끝이 가장 예민하고 손등이 가장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의 부위에 따라 접촉에 둔감 또는 민감하거나 통증이 약하거나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정수리에는요, 핸드폰이 얹어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위에 따라서 접촉이 둔감하거나 민감한 부분이 있고 통증이 약하거나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을 꼬집거나 팔꿈치를 꼬집을 때에는 우리가 이 똑같은 힘으로 꼬집었을 때 팔꿈치는 되게 둔감한데 볼은 되게 아프다고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예요. 이 정수리에서 진동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올릴 거예요. 이제 감각에 좀 집중해줘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머리 위에 뭐가 얹어진 게 느껴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귀를 막으시고요. 진동이 느껴지면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눌러볼게요. 느껴져요? 사실은 안 눌렀거든요. 이제 눌러볼게요. 느껴지면 손을 들어요. 실제로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그 머리 위쪽에 진동 눌렀어요. 지금 손으로 만져볼래요?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을 만져봐요. 자, 아무 느낌이 안 나죠? 지금은 어때요? 아무 느낌 안 나는데? 당연하죠. 진동을 안 눌렸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번에도 안 느껴지죠? 네. 근데 손으로 만져보세요. 우와. 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 정수리가 오히려 진동에 좀 잘 못 느끼게끔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안녕. 네. 자, 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정수리 부분의 진동을 못 느끼는 것 또한 접촉에 둔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어느 피부의 일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어떤 감각점이 제일 많고 어떤 감각점이 제일 적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점, 램점, 온점, 앞점, 촉점의 감각점을 가져왔는데 이 5가지 감각점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분포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얍. 야,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은 잠깐 멈춰 보시고 감각점이 많은 순서에서 적은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셨나요? 진짜 해보신 거 맞죠? 자, 어떤 것이 가장 많았나요? 딱 봐도 통점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일 적은 거는 온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정리를 해보면은 통점, 앞점, 촉점
톡점, 냉점, 온점 순으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톡점, 냉점, 온점이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개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같은 부위에서도 각 감각점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포 밀도를 보게 되면은 통점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점이 두 번째로 많죠. 그런데 촉점하고 냉점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봐도 방금 전에 그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통점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통증에 가장 예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이 더 예민합니다. 그리고 통점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강한 압력이나 매우 높은 온도, 그리고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통점에서 받아들이고 위험에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점이 어느 피부에서든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감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점은 피부에 가해지는 압박을 느끼는 감각점이다. 압력을 느끼는 감각점이었죠. 맞는 말이고요. 피부의 감각점은 온몸의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었죠. 어떤 곳에서는 많이 분포하고 어떤 곳에서는 적게 분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둔감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온도의 물에 양손을 넣었을 때 양손이 각각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요.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온도의 물에 넣더라도 다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여 피부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감각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극이 피부에 어디에서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간다? 그렇죠. 감각점에서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갑니다. 감각세포라고 부르지 않고 감각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되면은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뇌 쪽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부 감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피부에는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